안녕하세요. 유원장입니다. 오늘은 에스테틱 매출 상승 비법서 유원장의 스터디 교육 2탄이 되겠습니다. 지난 1탄 교육 내용 기억하시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곧 나의 목표가 된다. 원장님들 욕심에 솔직해져라. 내가 샵을 왜 운영을 하는지, 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객이 언젠가 오겠지로 기다리진 않는지, 경영주가 직접 영업을 해야 되고 그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원장님들이 샵이 잘 됩니다. 그리고 그냥 피부관리사가 아닌 진짜 원장, 우두머리가 되셔야 한다는 내용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죠. 나는 상담이 필요한 원장인가 아니면 컨설팅이 필요한 원장인가를 스스로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위치를 잘 알아야 거기에 맞는 상담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아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유원장의 우리 동네 피부관리 샵. 오늘의 주제는 저가 탈피 프로젝트 1인 샵으로 상위 클래스의 매출을 선점하기입니다. 부제는 다 버리기죠. 뭘 버려야 되는지는 이제 찬찬히 얘기할게요. 예전에 이제 피부관리 에스테틱 쪽은 직원들을 여럿을 두고 원장님이 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컸어요. 그런 샵이 좀 잘 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자격증도 많이 남발이 됐고, 그리고 창업을 하는 문턱이 낮아지다 보니까 또 저 역시도 예전에 5명 정도의 직원을 데리고 일을 했었는데 직원 관리도 어렵고 뭐 경기나 뭐 그런 세 부담도 있고 혼자서 하는 게 속 편하다 싶어서 저처럼 이렇게 다시 1인 샵으로 하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1인 샵으로 하면서 원장님들이 스스로 나는 1인 샵이니까 저렇게 인테리어가 뻑적지근한 큰 샵이 아니니까 나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1인 샵이라서 동네가 구려서 우리는 시골이라서 여기는 아줌마들은 뭐 2만원 3만원짜리 마사지밖에 안 하니까 스스로 단가를 낮추지 마세요. 최소 관리 단가를 10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세팅을 해두셔도 됩니다. 안 팔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팔리도록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리는 팔리고 안 팔리고가 정해지죠. 물론 실력이 되게 없어. 난 아무것도 실력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게 없어. 그럼 당연히 10만원짜리 30만원짜리 관리 안 팔리죠. 근데 그 실력을 만드시면 돼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들어가죠. 내가 상담을 받을 사람인지 컨설팅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지나가고요. 내가 능력치가 돼요. 능력치가 되는데 왜 이게 안 팔릴까요? 같은 이름의 같은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보습 관리가 이 샵도 보습, 저 샵도 보습, 저 샵도 보습이에요. 근데 여기는 5만원, 저기는 10만원, 15만원이에요. 똑같은 보습인데 고객 입장에서 당연히 안 팔리죠. 근데 다른 이름과 다른 형태로 포장지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높은 가격이어도 팔립니다. 세팅의 필요성이죠. 우리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계란빵을 그냥 포장마차에서 사 먹으면 500원, 뭐 1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그 계란빵을 에그 베네딕트 막 이렇게 해갖고 커피랑 해가지고 브런치 카페에서 팔면 10,000원에도 우리는 사 먹습니다. 똑같은 계란빵인데. 근데 소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가치 있는 쪽에 가게 돼요. 예로 카누 커피 저는 맛있게 먹거든요. 카누 커피 그거 한 스틱 뭐 얼마나 하나요? 근데 스타벅스 가서 사 먹어요. 비싸게. 왜 사 먹어요? 스타벅스 커피가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막 금 탔어요? 아니죠. 전 카누가 더 맛있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그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 가치에 맞게끔 세팅을 하면 돼요. 뭐를? 내 샵을, 나를 세팅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를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 라는 얘기가 되겠죠. 기존의 다른 피부관리실과 똑같은 샵의 원장님으로 세팅을 하면 똑같아지겠죠.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세팅을 하면 돼요. 기존에 다른 사람, 기존에 없었던 것,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 독보적인 것, 특별하게. 그렇게 나만의 미지의 분야, 그리고 나만의 샵, 나만의 원장님을 브랜드화 하시면 그게 세팅이 됩니다. 어렵죠? 근데 이거는 원장님들 스스로가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를, 우리 샵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얘기는 뭐가 될까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샵의 원장님보다 특출나게 잘할 수 있는, 내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것. 우리 샵이 이거 하나는 정말 잘해. 우리 샵이 이거 하나는 기똥차. 그러면 그걸 전문으로 해서 만들어 나가시고 그걸로 세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다 안 해도 돼요. 김밥천국의 메뉴가 몇십 가지예요. 그 모든 메뉴를 원장님들이 섭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집은 스테이크 전문점. 그것도 등심 스테이크만 전문해. 안심 스테이크만 전문해. 전문점으로 밀고 나갈 수 있겠죠. 김밥천국에서 파는, 거기서도 만약에 등심 스테이크를 판다 칩시다. 김밥천국의 등심 스테이크는 2만 원을 해도 비싼 것 같아. 하지만 등심 스테이크 전문 레스토랑에서 먹는 등심 스테이크는 10만 원이 돼도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해되셨으리라 믿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멘탈 강하게 챕터 3예요. 동네 마사지를 꿈꿀 것이냐, 전문가를 지향할 것이냐. 우리가 피부관리사라는 직업을 택하고 처음에 마사지 샵을 시작할 때던 아니면 피부관리사 처음 시작할 때던 우리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피부관리를 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피부관리를 하겠다고 내가 이걸 자격증을 따가지고 들어왔는데 주구장창 마사지만 시키고 주구장창 하체 관리 시키고 막 등 관리 시키고 복부 관리 시키고 막 이러면은 도대체 나는 피부관리사인데 왜 자꾸 이렇게 바디를 가르치나 이래서 초보 때 많이 나가요. 그쵸? 원장님들도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 피부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 피부 관리를 해주는 사람은 뭐예요? 피부 관리라는 게 뭐예요? 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의 피부 상태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맞춤 솔루션을 해주는 전문가죠. 그게 되고 싶었어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 그냥 얼굴 대충 문대서 마사지 크림 대충 문대서 마사지 해주고 시원하게 풀어주고 막 앞세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있진 않아요? 전문가의 대우를 받으려면 내가 전문가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마사지사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마사지, 제가 아는 저희 고객님 중에 그 마사지를 받으러 10년 넘게 한 곳을 다니십니다. 거기 전신 관리가 10만 원이래요. 그 원장님이 하루에 7명 정도 한대요. 스케줄이 꽉꽉 차 있대요. 들어갈 수가 없대. 만약에 취소를 하면 맨날 대기를 걸어놔. 그 원장님이 하루에 7명의 고객을 전신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하루에 70만 원이죠. 한 달이면 얼마인가요? 그냥 주 5일 근무라고 생각하고 주 5일 근무면 한 달에 1,400을 벌어요. 전신관리에 들어가는 재료비 없겠죠? 5일 정도밖에 없겠죠? 그럼 이 원장님이 한 달에 1,400을 벌어갑니다. 물론 가게 세내고 뭐하고 이러면 돈 좀 벌어 가시겠죠. 괜찮죠? 어때요? 이 원장님은 아프지도 못해. 하루 종일 예약 치려면.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마사지사를 꿈꾸신다면. 그렇게.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오히려 그 마사지만 하시는 분들보다도 저가로 받고 있고 오히려 그보다도 못 벌고 있지는 않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내가 진짜로 뭘 해야 될지 그거 먼저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재료는 그대로 하고 브랜드는 바꾸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죠. 똑같은 계란빵을 가지고도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등심 스테이크를 팔아도 김밥 천국에서 파는 거랑 레스토랑에서 파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브런치 카페가 되고 싶고 고급 레스토랑이 되고 싶은 거죠. 똑같은 재료로 장소와 마케팅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고가의 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고가로 받을 수 있는 포지션, 내 샵의 환경을 만드셔야죠. 그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치우고, 버리고, 갖추고. 자, 뭘 치워야 될까요? 내 샵의 싸구려 같은 이미지는 싹 다 치우세요. 형형색 세게 손글씨들, 그리고 제품회사에서 마구 준 POP들, 그거 별로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벤츠 회사에 벤츠 수입차를 파는 곳에 그런 형광의 막 손글씨 POP가 있던가요? 그런 게 있으면 거기서 벤츠 사고 싶을까요? 또 버려야 되고 치워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깨끗한 고객 가운, 수건, 터번. 우리가 봤을 땐 깨끗하죠. 빨았으니까. 근데 고객이 봤을 때 꼬질꼬질하면 바꾸세요. 치우세요. 고객 슬리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봤을 땐 깨끗합니다. 빨았으니까 맨날 빠니까 맨날 치우니까. 근데 고객이 봤을 때 그게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면, 지저분해 보인다면, 혹은 촌스럽다면 바꾸세요. 깔끔하게. 호텔처럼, 호텔식으로. 그거 바꾼다고 해서 막 돈 되게 막 얼만큼 막 돈이 엄청나게 많이 깨지지 않아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인테리어 막 우리 샵에 막 꽃장식이 있고 막 벽지가 막 그렇게 막 아주 휘황찬란해. 컬러도 너무 동네 느낌 나고 너무 취향이 독특하고 안 좋아요. 깔끔하게 바꾸세요. 병원처럼. 그리고 또 뭐처럼 바꿔야 될까요? 전문가의 연구실 같은 느낌이 들게끔 바꿔주세요. 또 갖춰야 될 것도 있죠. 뭘 갖춰야 될까요? 원장님들 복장. 저는 가끔씩 동네 샵들을 지금은 잘 안 다니는데 동네 샵들 한 번씩 싹 원정 다닐 때가 있어요. 이 샵은 뭘 하고 있나? 이 샵의 원장님은 상담을 어떻게 하시나? 보러 다녀요. 근데 진짜 간혹 깜짝 놀랄 만한 원장님들을 발견합니다. 뭐 케어하면 당연히 더운 거는 인정은 하지만 짧은 핫팬츠에 나시티에 막 이렇게 입고 상담을 하겠다고 와요. 거기서 피부 관리 받고 싶어요? 동네 아줌마 같은데. 우리가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의사라는 양반이 쓰레빠 찍찍 끌고요. 반바지 입고요. 그리고 막 민소매 같은 거 입고서는 우리를 막 진찰을 해요. 그 의사 신뢰가 갈까요? 동네 아저씨 같은데, 지금 누가 봐도 동네 아저씨인데 이 의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고 아무리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한테는 신뢰감이 안 가. 피부관리실 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고객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행동 거지와 복장과 상태를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얘기들을 정리하자면 보여지는 모습. 우리가 일단 케어를 받아서 이 사람 케어가 잘한다 못한다를 따지기 전에 보여지는 모습, 시각적인 모습, 인테리어 모습들, 그리고 원장님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세팅을 완벽하게 최소한의 것들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우리 샵을 들어오기 전까지 시각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뭐 부산에 여행을 갔다 칩시다. 부산에 여행을 가서 남포동을 갔어. 근데 남포동을 갔는데 아무 식당이나 가서 뭘 먹나요? 최소한 찾아보죠. 핸드폰으로. 남포동 맛집, 남포동에 맛있는 집, 뭐 등등등 찾았어요. 후기를 보죠. 이 식당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혹은 뭐 체험단들이 써놓은 후기라고 하더라도 사진이 얼마나 맛깔난지 정도는 보겠죠. 그리고 이 식당을 찾아갔어요. 후기들을 보고. 찾아가면 식당 외관부터 해서 안에 내부까지 다 보고요. 거기 일하는 직원들의 복장 상태, 청결 상태까지도 우리는 빠른 눈으로 싹 스캔합니다.
메뉴 스캔하기 전에 이미 그것부터 스캔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먹을 만한 곳이다 판단이 되면 안 씁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메뉴를 스캔을 하죠. 그리고 주문을 하고 먹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나오면서 여기는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혹은 다음에 또 와야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대로 샵에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 고객들이 우리 샵에 올 때 무엇들을 먼저 보고 올 것인지, 외부 컨디션 보겠죠. 내부 컨디션 보겠죠. 그리고 원장님들의 복장 상태, 그리고 샵 곳곳의 오감적인 요소들 당연히 보겠죠. 모든 보는 것들을 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일단 원장님의 샵에 방문하기 전에 일단 방문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문하게 어떤 거 보고 방문을 하게 할까요? 제가 아까 식당을 가지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에스테틱 샵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간단해지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죠? 고객들은 우리 샵을 찾아서 오는 그 방문 경로, 찾아오는 그 경로들을 유추를 해서 원장님들이 내가 그럼 온라인상에 무엇들을 고객들이 볼 것이고 그럼 보는 그 곳들을 어떻게 만들어 놔야겠다라는 것들이 계획이 세워지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것들까지 제가 다 알려주진 않아요. 스스로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맛집 예를 들면서 다 얘기했어요. 그거를 내 샵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스스로 충분히 세팅 값을 계산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됐을 때 물어보세요. 우리 비법서 단톡방 있잖아요. 스터디방. 거기에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선배 원장님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터득했다 하시면 내가 이런 걸 터득했다 라고 써주세요. 어디다? 댓글에 써주시고요. 그리고 단톡방에 써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공유해 나가고 서로 같이 배워 나가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엔 3중 내 이론을 이용한 진짜 클로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이미 책을 읽어보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3중 내 이론 되게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정말 비공개로 올라갈 예정이에요. 비공개로 만들어서 우리 스터디 방에 계신 분들한테만 공개가 될 겁니다. 제가 정말 바빠요. 정말 바빠요. 저 지금도 정말 이거 영상 찍는다고 오늘 좀 말이 빨랐죠. 빨리 얘기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짧은 시간 안에 얘기들을 많이 담아야 되니까. 이번 주 중에 다음 3탄을 들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3탄을 제작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용서해 주세요. 아무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